예, 안녕하세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책이 쉽지가 않아요. 잘 익히지도 않는데, 책이 워낙에 어렵죠. 일단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방, 그 라주민과 플리헤리아와 두냐, 라스콜리니코프, 조시무프, 라주민, 플리헤리아, 두냐, 그 소냐의 등장, 포르피리아 자메토프와 만남, 스미드로 가얄로프의 등장,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제 사실 라주민이랑 두냐도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이제 제가 찾지를 못해갖고 이제 이런 그림이 가장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갖고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그 방에 어머니가 남으려고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어머니가 계속 남으려고 하고 방에 그 라스콜니코프는 가라고 하고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랑 자기 방에서 대화를 하죠. 근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둘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소리치는데 어머니는 남겠다고 하죠. 그래도 나가라고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런 정신적인 상태는 일단은 자기 엄마에 심각하게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동생과 어머니를 봤을 때 스스로가 죄책감과 후회가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제 태도가 외면하는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얼굴을 본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라주미인이 남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랑 여동생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다시 라스콜리니코프가 붙잡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루진을 싫어하며 두냐에게 결혼의 반대 의사를 전하죠.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루진에게 시집가겠다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냐에게 자신과 루진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이제 오빠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오빠의 반대 의사를 절대 수용하지 못하죠. 라주미는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정신적으로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나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방에 라주미인이 남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남겠다고 하고 라스콜니코프의 어머니가 남겠다고 하고 라스콜니코프의 어머니가 라주미인에게 이제 두냐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 그 라주미인은 두 사람을 그저 다 데리고 나가는 게 더 낫겠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주미인은 플리에리아랑 두냐를 데리고 다른 여관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죠. 라주미인은 자신이 의사를 불러서 상황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라주민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어머니는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게 되죠.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이제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냐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의사가 치료해주는 게 더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라주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태가 의사가 미친 상태는 아닐까 얘기를 했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주미인이 처음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 건 그 자신의 이제 생각하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고 이번에 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 거는 의사가 말한 미친 상태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와 두냐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는지 당황해하죠.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라주민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닐 거라는 식으로 라주민이 다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라주민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라주민은 끝까지 라스콜리니코프가 정신병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어려워진 걸로 여기죠. 조시모프가 여기에서 이제 외과 의사로 나오는 것도 이제 어,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의학이 이제 발전하지 못했고 많이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외과 의사한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또 이제 자신이 아는 지인한테 맡기는 거니까 정신병 의사는 이제 잘 모르면 이제 돌팔이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굳이 뭐 외과 의사한테 그냥 맡겨도 간단한 정신병 정도 고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라즈민 같은 경우에도 그 대수롭지 않은 진짜 며칠만 지나면 괜찮은 일이라고 여긴 거죠. 실제로도 며칠만 지나면 이제 괜찮은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조시모프를 불러서 상황을 보고 얘기해 드리겠다고 하고 두 사람은 이제 루진이 말한 숙소로 옮기는데 그 숙소는 이제 좋지가 않다라고 말하면서 루진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두냐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라주미는 두냐를 이제 첫눈에 이제 반하죠. 두냐에게. 두냐는 참 제아벌에서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이성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거 보이면 그 사람을 좀 험담하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마음을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여성들에게는 잘 먹힐 수가 있어요. 여성들이랑 사실 좀 많이 이제 보호받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 욕하면서 자신은 점수를 더 확보하는 거죠. 인간이 약간 남을 욕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욕하면은 뭐 그걸로 막 웃고 막 떠들고 이러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도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라주민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진리를 믿느니 거짓을 믿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무작정으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진리를 믿어서 남의 머리로 사느니 거짓을 믿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어찌 보면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을 더 정당화할 수 있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어느 이론을 만드는데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더욱 정당화되려면 실험도 필요한 거죠. 기존에 있던 이론을 파괴하려면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믿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손에 키스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풀리헤리아는 좀 많이 당황해서 무슨 짓이냐 그러기도 하고 두냐도 이제 좀 많이 난감해서 일어나라고 하죠. 이러면서도 계속 루진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열한 짓이다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확실히 자신이 신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루진은 별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대시를 하고 있는 거죠. 라주민이 그 두냐에게.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헐뜯으면서 자신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 고교람이 있으므로 거짓을 말하지만 고교람이 있으므로 진리에 도다른다고 하죠. 근데 루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이 부분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을 죽인 것도 자신이 더욱 고교래지고 싶어서 노비를 살해함으로써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라주미는 조시모프하고 같이 오겠다고 헤어집니다. 두냐는 엄마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무슨 병인지 좀 걱정을 하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라주민이 다시 찾아옵니다. 잘 자고 있다고 얘기하죠. 라스콜니코프는 옆에는 나스타샤가 있고 그리고 조시모프도 데리고 온다고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시모프가 이제 옵니다. 그 조시모프가 그 좀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제 강박관점이나 편집감 증상이 있다고 말하죠. 뭐 스트레스라는 말을 이제 뭐 책마다 또 안 쓰는 책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위기 의식 막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스예요 그냥. 결국엔 스트레스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조시모프하고 라주민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조시모프는 두냐가 너무 예쁘다고 하죠. 근데 자기는 추남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못 미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라주민은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집 여주인은 라주민이 조시모프 보러 유혹하라고 합니다. 라주민하고 하숙집 여주인이랑 만나는 사이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이게 피아노를 쳐서 만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랑 두냐를 데리고 가면 질투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었죠.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집 여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라주민은 이제 그 프로스코비아 그러니까 하숙집 여주인에게는 체바로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조시모프에게 또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더 이게 대시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라주민도 루진이 있는 두냐에게 자신이 두냐랑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시모프에게 프로스코비아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집 여주인이랑 잘해보려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좀 라주미인이 프로스코비아랑 가깝다는 것을 두냐가 안다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정보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죠. 두냐가 이렇게 라주민이랑 프로스코비아랑 가깝다는 것을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이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조시모프를 이제 꽂아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라주미는 이제 일어나서 자신이 루진을 비난한 것은 비열한 짓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반성을 하죠. 예, 숫기운이 이제 더 안에 있는 말을 하게 해주고 행동적으로 뭔가를 자신이 비열해지더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진심이 있다는 것도 좀 더 알게 되죠. 두냐에 대한 마음이 정말 강했다는 거예요. 그 라스코리니코프도 이제 이론을 완성하고 이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데 라주민 이제 술기운으로 이제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조시모프가 들어옵니다. 그는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진료를 보고 나와서 라주민을 만나는데 라스콜니코프의 진료를 보고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잘못토프랑 했던 대화에서 라스콜니코프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오해해서 더욱 자존심이 상했다. 범죄자 취급당해서 기분이 나빠서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루진을 싫어하는지 조시모프가 묻죠. 돈이 많은데 왜 싫어하는지. 누이 동생도 그다지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고 라주미는 돈이 많은지 어떻게 아냐면서 조시모프에게 말해서 막 반박하죠. 이건 이제 루진을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라주미는 이제 두냐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어제 조시모프가 어제 이제 하숙집 여주인과 같이 만날 수 없었다고 얘기하죠. 이제 조시모프는 퇴장합니다. 조시모프가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로 이제 아팠다,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법에 보면은 심신상실이라고 이제 그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거는 심신상실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시모프가 있는 것은 심신상실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조시모프나 이제 뭐 라주미는 사실 뭐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라주민 이제 그 바카라 예프라는 하숙집으로 두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이제 그 두냐하고 플리에리아죠.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넘겼는데 이 그림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편지를 같이 루진이 준 편지를 같이 보는 거죠. 예. 이제 하숙집으로 두 여인을 만나러 가요, 라주민이.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여인에게 얘기해 줘요. 그러나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고요. 라스콜니코프하고 라주민하고 알고 지낸 사이는 한 1년 반 정도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에 대해서 나름 생각하는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15살인가 지금 하숙집 여주인이 딸과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죠. 그 여자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하숙집 여주인이 이때만 해도 사이가 이제 각별했는데 이제 그 죽고 나니까 딸이 이제 라스콜니코프하고 소원해진 거죠. 이제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음을 이제 넘기고 자신의 경찰이 찾아오게 하는 일을 만든 거거든요. 그 빛독촉장이 날랐었잖아요. 1부에서. 예. 아, 2부에서였나? 예.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병이 나기 전에도 이제 페트로비치 루진을 고의로 모욕을 했다. 병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라주민에게 루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게 되죠. 그 플리에리아가 묻게 됩니다. 근데 어제 일은 술이 취해서 한 말이 부끄럽다라는 말도 하죠. 자신이 비열한 짓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라주민이 이제 나름 실수도 인정할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루진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얘기해요. 편지의 내용은 이제 로자를 만나지 않겠다. 로자면 로자가 나온다면 자신은 가겠다. 나가겠다. 뭐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이제 마르멜라 도프가 죽을 때 돈을 막 주었다.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거다. 돈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다. 라는 내용이었죠. 딸의 행실도 나쁜 집인데 그래도 이제 세 사람이 편지를 보고는 두냐 어머니 라주민이 직접 가서 라스콜리코프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화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편지를 보고는 두냐 어머니 라주민이 직접 가서 라스콜리코프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대화 시도를 해보려고 하죠. 고민이 되는 게 플리에리아가 둘 다 안 본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라스콜니코프는 라스콜니코프대로 이제 그 만나지 그 두냐하고 사이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 루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지를 보내서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화를 먼저 이제 오빠에게 가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냐의 어머니는 어젯밤에 꿈이 이제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꿈에 나타났다고 하죠. 자신의 원망하는 얼굴로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이미 나타나서 불길하다고 합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그리고 세 사람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집으로 갑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방에 들어가니까 조시모프가 있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건강을 되찾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죠. 학교를 그만두면서 이제 그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 뭔가 목표를 세워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라스콜니코프는 친절하게 또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친절한 게 이제 부담스럽다고 오히려 하지만 조시모프는 첫 환자라서 자신의 괜찮다고 이게 좀 그런 얘기도 좀 하죠.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앞에 있는 게 이제 라스콜니코프예요. 뒤 네 명이 이제 그 보고 있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두냐의 손을 잡죠. 그런데 어머니는 라스콜니코프를 아름답지만 두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려운 건 아무래도 라스콜니코프가 살인까지 하면서 욕심을 채워나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느낌도 들었겠죠.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더 아들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제 제 얼굴을 보면 절 다 아시더라고요. 기분이 좋냐, 기분이 안 좋냐, 이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숨기더라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알 수가 있다. 그 라스콜니코프가 옷에 피가 묻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 뭐 마르멜라 도프를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례 비용으로 돈을 쓰라고 돈을 주고 왔다고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기억을 다 하고 있죠. 이제 선망증이지만 뭐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의 선망증은 아니다라는 조시모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파 페트로브나도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스미드리 가일로프가 때려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두냐는 이게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제 7년 동안 버티다가 폭행이 있었다.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목욕을 하는데 물에 들어가자 기절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두냐가 스미드리 가일로프의 편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스미드리 가일로프가 마르파를 죽이고 독사를 합니다. 두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두냐가 어느 정도는 가깝게 지냈고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그걸로 자신도 두냐하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까운 사이였는데 두냐는 이제 그럴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다들 그 자신을 무서워하는 거냐고 묻죠. 라스콜니코프가 왜 다들 자신을 무서워하냐고 막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플레이리 아마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막 화를 막 내요. 왜 화를 내냐면 두냐는 뭐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고 엄마는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서로서로 막 얘기하니까 자신이 뭐 살인했었던 것도 생각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다가 어 이제 편하게 얘기하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신이 이제 다시 편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조시오프는 이제 가볍게 인사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라즈미인도 가려고 하는데 라스콜니코프가 붙잡아서 못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좋아한 여자, 예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도 이제 좀 많이 몸이 안 좋았던, 그 건강이 안 좋았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건강이 안 좋았던 여자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소냐도 이제 지금 좋아하는 사람 소냐도 그 좀 불우한 환경에 있잖아요. 약간 좀 창녀로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그런 여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좋아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제 소냐나 뭐 그 예전에 사랑했었던 사람, 예전에 좋아했었던 사람은 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하는 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랄까 자신을 내어주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수단으로서는 헌신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랑 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이 방 구조가 간처럼 생겨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라는 말도 이제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스콜니코프하고 두냐하고 루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끝까지 어,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두냐하고 루진의 관계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이고 두냐는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태도죠. 두냐는 남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믿지 않죠. 라스콜니코프는 거짓말이라고 넌 지금 자신의 돈에 팔려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현기증이 나서 좀 어지러워하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자업자득이니 뭐니 라스콜니코프가 오면 자신은 가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업자득이다라고 하겠다. 이런 말도 있고 이거는 라스콜니코프가 오면 가겠다. 그 후에는 두 사람도 안 보겠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어머니와 두냐를 버리고 갈 수 있다. 말이고 이건 협박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제는 소냐는 오빠의 심정은 알겠는데 이거는 이 문장은 그냥 서툴 뿐이지 좀 그렇게 여기면 서툴다라고 여기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편지에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나를 욕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장례비로 준 건데 폐병 환자에게 장례비로 준 건데 내가 행실 나쁜 아가씨한테 돈을 준 것처럼 한다고 이 부분이 인격이 드러난 거다. 처세술에만 능란하고 인격이란 전혀 없는 과연 이런 인간을 존경할 수 있겠냐라고 하죠. 두냐는 이제 오빠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걸로 얘기를 하죠. 다 같이 루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루진이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